Hello there everyone, nice to meet you online class. 여러분 벌써 2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살갑고 시간은 금이고 그야말로 코로나는 멈출 줄 모르고 우리가 댁에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시면서 그런 이 안 좋은 일들을 다 날려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같이 공부하실 단어들은 음식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푸드인데요. 과일에 관련된 단어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공부하신 단어들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영어는 원래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오늘 공부하신 단어들을 착실하게 공부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과일을 영어로 무엇이라고 한다라고 그랬죠? 네, F-R-U-I-T-S라고 읽으시고 fruits라고 있습니다. fruits. F를 히읗으로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fruits 이렇게. F는 우리나라 발음에는 없는 피읍과 히읗이 같이 나는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fruits라고 쓰셔도 좋고 fruits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쓰시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읽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글로 fruits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영어로 fruits를 쓰세요. 그러면 F-R-U-I-T-S 마지막에 T-S는 츠로 읽으셔야 됩니다. fruits, 과일인데요. 오늘 같이 공부하실 과일들은 키위, 토마토, 망고, 체리, 아보카도, 유자, 파인애플, 매실, 복분자, 앵두, 자몽, 머루를 영어로 알고 계시냐를 여쭤볼 거예요. 네, 열대 과일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 고유의 과일은 전 시간에 우리가 했사오니 앞선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일, 네, 키위입니다. 키위는 원래 이 다래과의 그런 과일인데요. 원산지는 중국 양자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뉴질랜드로 전해져서 오늘날 키위가 됐다라고 그러는데, 왜 이 과일을 키위라고 하느냐면 뉴질랜드에서 서식하는 키위라는 새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새하고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이 과일의 이름을 키위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양다래, 참다래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영어 단어도 그대로 키위라고 그럽니다. 이 뉴질랜드에 서식하는 그 키위라는 새는요, 이 날개는 없고요. 털 모양의 깃털이 온몸에 나면서 그 크기는 닭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낮에는 땅속, 바위 틈, 나무구멍 등에 있다가 밤에 나와 활동하면서 키위 하고 울기 때문에 이 이름을 키위라고 했다고 해요. 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키위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참다래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맛도 다르고 즙이 굉장히 많아요. 네, 단맛과 신맛이 적당해서 아주 상쾌한 맛이 있죠. 네, 그래서 뭐 골드 키위도 있고 그린 키위도 있고, 네,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식이섬유 같은 게 굉장히 많아서 살 빠지게 하는 데는 최고라고 그럽니다. 자, 어쨌든 키위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말하는 이 과일은 토마토라고 얘기를 하죠. 네, 토마토는요, 영어 발음이 좀 달라요. 네, tomato 해서요, 끝에 있는 t를 리을로 굴리면서 있습니다. tomato. 자, 근데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냥 토마토라고 하셔도 좋고,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tomato라고 얘기해 주시면, 네, 공부하신 티가 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토마토를 많이 드셔야 되는 이유가 이게 비타민과 무기질 같은 게 굉장히 많아서요. 이 황산화 물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암을 예방한다든지 그 뇌졸중, 심근경색을 예방하는데 최고의 효과를 가진 이 프루트이 바로 이 토마토라고 합니다. 네, 우리말로는 1년감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남만시라고도 한다고 그래요. 네, 옛날에는 토마토를 관상용으로 심었는데 영양가가 밝혀지면서 밭에서 재배해서 대중화되었다라고 하죠. 요즘은요, 비닐하우스 재배도 해서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양분이 가득한 과일. 네, 뭐라고요? 토마토. 네, 토마토라고 하시는 건 우리끼리, 네, 가족들끼리 같이 특히 며느리나 사돈어른 계실 때는 토마토라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망고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망고라는 것은
네, 영어 발음으로는 mango라고 있습니다. mango. 뭐 대충 알아두실 수 있을 거예요. 네, mango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망고라고 하죠. 이게 아주 부드럽죠, 그쵸? 그리고 목으로 넘어갈 때 달콤하게 넘어가는 과일인데요. 이게 굉장히 열대과일 중에 열대과일의 여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맛과 향을 자랑을 합니다. 네, 그야말로 이 운송수단이 발달되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슈퍼라든지 이런 데서 쉽게 만날 수 있죠. 그야말로요, 생으로 먹기도 하고, 주스, 통조림, 젤리로 만들기도 먹기도 하고, 아이스크림에 넣기도 하고, 말려서도 먹습니다. 그쵸? 네, 이 우유하고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그런 과일인데, 이 맹고는 정말 많은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요. 나트륨, 단백질, 비타민 B부터 해가지고 E까지 아연, 엽산, 철분, 칼슘, 이런 것까지 정말 영양분이 풍부한, 먹기도 좋고 맛도 좋고 좀 비싸서 탈이죠. 자, 맹고 기억해 두세요. 자, 체리입니다. 체리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앵두라고도 해요. 그래서 체리와 앵두는 영어 단어가 같아요. 네,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CHERRY라고 쓰시고, 이렇게 생긴 빨간색의 열매를 체리, 우리말로는 앵두라고 한다라는 것, 네, 같이 연관시켜서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체리하고 앵두는 좀 다릅니다. 생긴 모습이 전혀 다른 과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어에서는 그냥 체리라고도 체리를 앵두를 체리라고도 그냥 퉁 치면서 얘기를 해요. 원래대로 한다면 체리는 또 다른 말로 버찌라고도 해요. 버찌. 네, 버찌라고 하는 과일 아실 거예요. 네, 그것도 체리, 앵두도 체리, 체리를 체리. 네, 영어 단어에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구별하고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 네,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영어 발음은 에버카도라고 있는데, 우리끼리 있으니까요. 아보카도. 네, 미국 사람들도 대충 알아들어요. 아보카도 그러면. 이 아보카도는 원산지가 멕시코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은 아주 건강 과일이죠. 그래서 퓨전 음식을 막 섞어 먹는 그런 퓨전 음식의 열풍과 함께 요리를 장식하거나 소스의 재료로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이 망고하고 비슷한데 색으로 구별을 하죠. 네, 아보카도는 녹색이고 망고는 노란색입니다. 영어 발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에버카도. 네, 기억해 두세요. 아보카도 또는 에버카도. 유자입니다. 자, 유자라는 것은요, 이 레몬보다 3배나 비타민 C가 많은, 네, 그런 과일인데, 일단 영어로 CITRON을 쓰시고요. citron이라고 읽는 단어입니다. citron, 유자입니다. 일교차가 심하고 변덕스러울 때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 때문에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많죠. 네, 이 citron은요, 11월 달이 제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향, 그게 아주 일품이죠. 감기의 직방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다가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 바로 citron. 동짓날 말이죠. 유자차, 시트런 티를 마시면서 이 시트런에 띄운 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은요, 1년 내내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미션이가 다시 동짓날 유자차, 시트런 티를 마시면서요, 이 시트런을 탕에다 띄어요. 뜨거운 물에다가. 그리고 목욕을 하면요, 1년 내내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제가 해봤냐고요? 아니요. 네, 해본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유자, 시트론 그러면 달고 시죠, 그쵸? 네, 이 동의보감에도 술독을 풀어주고 술 마신 사람의 입냄새까지 없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트론인데요. 이 중풍에 아주 좋은 그런 과일로 이 소문이 나 있는
프루트입니다. 시트런, 유자. 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파인애플. 네, 그대로 영어로 파인과 애플이 합해져서 파인애플 그럽니다. 파인이라는 앞에 있는 단어 P-I-N-E는요, 소나무라는 뜻이에요. 파인. 애플 그러면 사과죠. 소나무, 사과의 뜻을 가진 파인애플은 소나무의 그런 것 모양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파인이 붙었고요. 맛이 사과 맛이 난다. 그래서 애플을 붙여서 파인애플 그러는 겁니다. 네, 이 파인애플은요, 프루트 중에 과일 중에 비타민C가 가장 많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 블로멜린이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함유되어서 이 고기를 먹을 때 같이 먹으면 그 소화가 굉장히 잘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나는 과일이 아니고요. 파인애플은 이 중앙 아메리카라든지 남아메리카 북부 굉장히 더운 곳에서 그야말로 그 20도 이상의 온도에서 자라는 그 열대 과일이죠. 네, 그야말로 종류도 한 100여 가지 이상 된다고 그래요. 네, 어쨌든 파인애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일이니 쓸 줄도 아시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실입니다. 매실. 자, 매실은 매화나무의 열매라고 그래서 매실 그러는 거죠. 네, 매화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이다. 그래서 매화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Japanese apricot 그럽니다. Japanese apricot, Japanese apricot, Japanese apricot, Japanese apricot, Japanese apricot. 네, 그게 매실이에요. 자, 발음이 굉장히 어려우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천히 우리끼리 발음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Japanese는 쉽죠. 일본의 라는 뜻이니까. 애프리캇, 애프리캇. 네, 미국 사람은 잘 못 알아듣는, 우리는 굉장히 쉬운 에머캣 이러는데 우리는 그게 어려우니까 애프리카트, 애프리카트. 네, 미국 사람은 못 알아듣지만 우리끼리는 잘 통하는 영어 애프리카트, 자파니즈 애프리카트. 네. 네, 뭐 우리끼리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실제 발음을 알아두시고 외우실 때는 좀 편하게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Japanese apricot, Japanese apricot, 네, Japanese apricot. 네, 매실입니다. 이게 그 일본에서 건너온 거라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일본식의 apricot, 살구라는 뜻이에요. apricot은 따로 공부하시겠습니다만 살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일본 살구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든지 전 세계 사람들이 매실, 매화나무의 열매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이 Japanese apricot은요, 무기질이라든지 비타민, 유기산, 네, 그런 영양이 아주 풍부한데요. 특히 이 Japanese apricot에 있는 그 시트르산이라고 있어요. 이게 그 신진대사를 촉진하고요, 피로를 풀어주고, 이 유기산은 위장 작용을 활발하게 해주고 식욕을 돋구는 작용을 해서요. 그야말로 배탈이라든지 식중독 뭐 이런 것들 나잖아요. 그리고 소화불량이라든지 위장장애를 돕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진 것이 바로 Japanese apricot입니다. 네, 우리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Japanese apricot. 네, 매실입니다. 단어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이 정도 단어쯤이야. 네, 이 정도 단어쯤 돼야 또 우리가 공부하는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워낙 잘하고도 계시니까요. 이 정도 단어쯤 나와야지 내 수준에 맞지 라고 생각해 주세요. 예, Japanese apricot, 매실입니다. 복분자 볼까요? 복분자. 복분자라는 이름의 유래를 아실까요? 네, 복분자를 먹고요, 요강을 엎었다. 네, 그래서 엎을 복자에다가 요강 분자라고 그래서, 네, 어쨌든 기력 보강제죠. 그렇죠? 네, 그야말로 이 복분자주에다가요, 장어 한 점이면 없던 기운도 솟아난다는, 그야말로 이 정력제 중에 정력제, 복분자입니다. 자, 어쨌든 복분자는 영어로요, raspberry wine이라고 합니다. raspberry wine. raspberry 공부하셨던 단어입니다. raspberry.
Raspberry. 네, raspberry라고 있죠. 중간에 P는 묵음이에요. 읽으시면 안 됩니다. raspberry. 산딸기입니다. 산딸기. 와인 그러면 포도주죠. 그야말로 우리는 raspberry 와인 그랬을 때 산딸기 와인이라고 해석하셔도 좋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복분자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raspberry 와인. 이 원래 그 빨간색과 검은색 무슨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원래 산딸기가 익으면 붉은색을 띠고 복분자는 검은색을 띄어요. 그 차이를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산딸기는 붉은색, raspberry는 그런데 복분자는 검은색을 띠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액기스로 먹거나 술에 담가 먹고 그러죠. 이 장어하고 같이 먹으면 비타민 A의 작용을 활발하게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식품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노화를 방지하는데 안티에이징 식품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피로 회복에도 끝내주는 그런 프루츠 과일이 raspberry 와인이다. 복분자 기억해 두세요. 특히 누구한테 좋다? 남자한테 좋다. 왜냐하면 요강을 엎을 정도로 힘이 생기니까요. 자, raspberry 와인 기억해 두세요. 앵두는 아까 했었죠. 체리라고 합니다. 체리를 앵두라고도 하고요. 버찌를 체리라고도 하고, 체리는 그대로 체리라고도 해요. 보통 이제 아메리칸 체리, 미국식 체리를 보통 우리가 그냥 체리라고 하고요. 한국에서 나는 체리를 앵두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자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자몽은 귤처럼 생겼는데 안에가 빨갛죠, 그쵸? 영어로는 grapefruit라고 합니다. grapefruit인데 F하고 F 발음이 두 번 나기 때문에 앞에 있는 F를 생략하고요. 뒤에 있는 F만 소리를 냅니다. grapefruit. 원래 grape라는 G-R-A-P-E까지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포도죠, 포도. 그리고 fruit은 과일인데 포도 맛이 나는 과일이다. 귤과, 그러니까 감귤과에 속해요, 자몽은. 그런데 맛이 포도 맛이 난다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grapefruit, 포도 과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자몽이란다고 하는 거죠. 저는 차라리 자몽이 더 이상해요. 왜 자몽이라고 그랬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어쨌든 귤과에 속하죠. 그래서 grapefruit은 원래 그 서인도 제도의 자메이카가 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즙이 아주 풍부하고요. 맛은 신맛과 단맛이 있죠. 그리고 써요, 사실. 반 개만 먹어도요.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를 섭취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감기 예방, 피로 회복, 숙취 같은데 아주 좋은 것이 바로 그레이프루트이다. 자몽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프루트이 머루예요. 머루는 영어로 머루 그럽니다. 머루가 영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메어루라고 발음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그냥 머루라고 얘기를 하죠. 머루는 영어입니다. 자, 머루는요, 보통 우리나라나 외국에서도 산포도 있잖아요. 산포도. 산에서 나는 포도를 다 머루라고 그래요. 이 재배해서 기른 것들은 그냥 그레이프, 포도라고 하지만 산에서 야생으로 나는 포도를 다 머루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메어리라고 그러죠. 이 메어리는 통증을 없애는 효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잎이나 뿌리, 줄기, 열매도 말려가지고요. 약재로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 곡식 대신 먹었던 이 흉년에 먹었다고들 해요. 어쨌든 간에 이 머루는요, 신맛이 강해서 생으로 먹기보다는 주로 술에 많이 담가 먹죠. 포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술에 담근 형태로 이 머루를 3개월 이상이 지나면 씨앗에 독성이 생겨요. 그래서 그 이전의 열매를 건져내야 하거든요.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열매를 말려서 이 꿀에 졸이면요, 머루정과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자, 어쨌든 이 머루의 영어 표현은 그냥 쉽게 머루라고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키위, 토마토, 망고, 체리, 아보카도, 유자, 파인애플, 매실, 복분자, 앵두, 자몽, 머루를 공부하셨는데요.
이걸 다 영어로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로 알고 계시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영어로 모르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자, 다행히 한국어 발음과 영어 발음이 겹치는 것들이 있사오니 어렵지 않습니다. 키위를 영어로 키위, K-I-W-I, 토마토를 영어로 토마토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tomato, tomato. 자, 망고는 그대로 mango, mango. 자, 체리 또는 앵두는 그대로 체리. 아보카도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아보카도. 네, avocado, avocado. 네. 자, 유자를 영어로 citron, citron. 파인애플, 그대로 또 파인애플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쓰기가 어려울 뿐이지 발음은 똑같으니까. 자, 매실이 굉장히 길었던 단어예요. 일본 살구다 라고 그래서 Japanese apric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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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ese apricot. 자, 복분자를 raspberry wine, raspberry wine. 앵두는 그대로 체리였고요. 자몽, 네, grapefruit, grapefruit. 네, 머루가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머루라고 하셔도 좋고요. 메어루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만 보실게요. 키위, tomato, mango, cherry, avocado, citron, pineapple, Japanese apricot, raspberry wine, cherry, grapefruit, 메어루까지. 영어 단어만 노트에 29,872번씩 써보시고 발음을 여러 번 연습하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학생이오니 네, 열심히 노력하시면 이 단어들이 다 내 것이 될 날이 분명히 오실 겁니다.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는 것 뿐이에요. 자, 네, 우리가 조금만 더 부지런을 떠시면 이 정도의 단어들은 쉽게 내 걸로 만드실 수 있으시리라 믿사오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오늘까지 과일을 2번 2차 시를 공부를 하셨으니까 다음 시간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시는 채소에 관련된 단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매일매일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Have a nice day. Bye bye. Thank you.